영화 무례하는 2015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전도연, 김남길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원래 김남길 배우가 연기한 정재곤 역은 이정재 배우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촬영 시기에 이정재 배우의 팔이 골절되면서 주연 배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제작사 사나이 픽처스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아는 웬만한 국내 느와르 작품은 대부분 사나이 픽처스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신세계, 아수라 등등 말이죠.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대표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질척질척하고 어둡고. 이분이 근래 제작한 느와르는 송중기 주연의 화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례하는 오승욱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연출적으로는 과작을 하는 감독님인데요. 필모를 보니 무례한의 전작이 15년 전에 개봉한 킬리만자로더라고요. 일전에 박찬욱, 봉준호가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오승욱 감독이 영화, 책 쪽으로 덕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연출작이 드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무례하는 오승욱 감독님과의 첫 만남인데요. 이 영화는 제68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된 작품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상 이력을 차치하고서도 워낙 좋은 영화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껴두고 있던 영화입니다. 역시나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현 시점에 약 9년 전 영화를 리뷰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곧 오승환 감독님의 신작 리볼버가 개봉하기 때문인데요.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 전에 단 한 편이라도 감독님의 세계에 대한 맛을 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죠. 운 좋게 무례한이 넷플릭스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죽은 황충남이가 김혜경을 공갈 협박한 모양인데 여자 때문에 칼부림 난 거죠. 박준규 확실해? 무례화는 느와르이면서 동시에 음울한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 작품 속에 재곤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사랑이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재곤과 혜경의 사랑이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재곤은 왜 혜경에게 몰입하게 되었을까? 이 역시도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재곤은 혜경의 순애보에 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박준기를 잡기 위해 영준이라는 가면을 쓰고 혜경에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곁에서 지켜본 혜경은 파란만장한 삶과는 다르게 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죠. 그 반전 매력이 재곤에게 임팩트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곤이 혜경에게 반한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두 인물이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지점이 조금 더 흥미로웠는데요. 재곤에게는 퇴직한 경찰 선배 덕룡이라는 스폰이 있죠. 영화가 자세한 인폼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재곤이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인물이 바로 덕룡입니다. 그는 재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 새끼지? 혜경도 재곤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녀 역시 과거 박종호 이사장이라는 스폰이 있었고요. 물론 금전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탓도 있겠지만 아무튼 혜경은 그때의 인연이 빌미가 되어 여전히 그 멤버들과 지긋지긋하게 엮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곤과 혜경 모두 몸담은 혹은 몸담고 있던 조직과의 유대가 그들을 쇠사슬처럼 옥죄고 있는 것이죠. 재곤이 덕룡의 새끼이듯 혜경은 새끼 마담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인물 모두 과거의 사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곤은 이혼한 전처가 있고요. 혜경은 준길이 있죠. 느닷없이 전화에 난감하게 하는 재곤의 전처와 불쑥 나타나 거액을 요구하는 준길은 공명합니다. 말은즉슨 제가 보기에 재곤이 혜경에게 마음을 쏟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상대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재곤이 혜경과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재곤이 준길이 되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재곤은 혜경의 애인이라는 준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영화는 재곤과 준길 사이에 등호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오프닝부터 그런 터치가 놓여 있죠. 무례하는 재곤의 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살인사건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의 등은 혜경의 집을 향해 가는 준길의 등과 교차 편집되죠. 이후 혜경의 집 현관에서 불이 들어온 센서 등 아래에 준길이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구도는 혜경의 집에 잠입한 재곤에게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기와 재곤, 준길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혜경은 영기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준길씨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점점점. 재곤도 영기에게 준길에 똘마니 였냐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추측컨대 영기는 준길에게 소위 말해 쪽도 못 쓰는 존재였을 공산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상차는 재곤과 영기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죠. 폭력을 가하는 쪽과 당하는 쪽이 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는 혜경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재곤과 준길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는 재곤과 준길 사이에도 넓은 의미의 애정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성애란 뜻은 아니고요. 비유적 관점인데요.
먼저 형사 범인이라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곤의 입장에서 준길은 오매불만 기다려야 하는 존재죠. 영화에는 실제로 묘한 톤의 연출이 있습니다. 재곤이 혜경의 집을 급습할 때 그가 최초 목격하는 것은 혜경이 아닌 준길의 나체입니다. 혜경의 나시는 준길이 이불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가려지는데 반해 준길은 당당히 일어서 홀딱 벗은 전신을 재곤의 눈에 공개하죠. 직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들의 육탄전이 벌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이벤트를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나체 목격 후 몸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 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시퀀스에 에로틱한 무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왜 이렇게 다소 납득하기 힘든 사랑을 다루고 있는가?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창작자에게 사랑은 폭력 혹은 상처의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이 폭력과 상처의 근본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승국 감독에게 사랑이란 오색샬라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강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무엇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극화된 표현이 바로 재곤과 준길 사이의 러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테마의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요. 혜경과 재곤이 사랑을 나누기 직전에 혜경은 재곤의 상체에 여러 상처들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금의 상처가 덮는다고 말이죠. 사랑은 상처라는 공식을 경유해서 혜경의 대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해본다면 다음과 같겠죠. 과거의 사랑 준길을 재곤으로 덮는다. 혹은 과거의 사랑인 이혼한 전철을 혜경으로 덮는다. 혜경은 재곤에게 칼침을 놓습니다. 재곤의 몸에 새로운 상처를 남기는 것인데요. 그 순간 혜경과 재곤의 관계는 새로운 사랑으로 덮어야만 하는 과거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재곤이 자신의 이름은 정재곤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준이라고 호명한 뒤에 칼을 꼽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는 관계의 종말일 것입니다. 재곤도 자연스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끝이라는 것을 아는 듯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영원한 안녕을 고하니까요. 돈 좀 꺼줄래요? 왜 이렇게 준기 씨한테 관심이 많아요?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사랑보다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조금 더 딥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무레아는 상처를 남기는 사랑의 근원을 탐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섹스 혹은 쾌락쯤 되겠죠. 우선 이 작품이 다루는 세계가 유교기 만발하는 유흥의 세계라는 점에서 그렇겠죠. 무엇보다 무레아의 모든 사건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박정호 이사장이 박준길에게 대노를 하게 되는 이유도 자신의 여인이던 혜경을 빼앗겼기 때문이고요. 재곤이 본분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것도 혜경을 향한 사랑이 원인이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의 끝자락 재곤은 또 다른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데요. 경찰에게 붙잡힌 피의자는 주먹에 묻은 피를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런 것인데 이게 무슨 죄냐고 말이죠. 피해자에게 가보니 부러진 이빨을 손에 쥐고 강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해 그렇게 된 것이겠죠. 역시 비틀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겁게 말해 무례하는 사랑을 해부해 그 근원에 있는 섹스를 들춰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극의 본류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것을 하체로 은유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예시를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오프닝에 황충남의 시신은 발로 등장합니다. 직후 재곤은 충남의 애인을 만나는데요. 페디큐어가 친해진 그녀의 발로 시선이 옮겨지죠. 이뿐만 아니라 박종호 이사장 측이 재곤에게 요구하는 것은 준길의 다리 하나 정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재곤 역시 준길과 첫 대면할 때 그가 낙하를 하게 하여 다리를 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재곤이 연기와 처음 대면할 때 차 범퍼로 그의 다리를 지디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 유혹의 행위도 발을 경유해서 나타나는데요. 혜경은 본인의 발을 이용해 재곤의 페니스 부분을 자극하죠. 심지어 이 하체의 문제는 극악의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기범은 돼지 발정제를 사용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상처, 폭력을 잉태하는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인 페니스와 클리토리스를 탐구하는 궤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라스 폰 트리에가 안티크라이스트에서 두 남녀의 성기를 비극의 근원으로 진단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저에게 무례하는 그 외연과는 다르게 멋스럽기까지 한 작품이었고요. 지금이라도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차주에 개봉 예정인 오승국 감독의 신작 리볼보도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꼭 관람하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례한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상처를 잉태하는 섹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593 하수영. 형기 만료 출소입니다. 하수영이라는 전직 형사입니다.